제주 여론의 흐름을 들여다보는 여론 읽기 시간입니다. KBS 제주방송총국이 원희룡 도지사에 대한 인식과 차기 대선 예상 후보 선호도, 코로나19 상황 인식 등에 대해 도민 민심을 알아보기 위해 여론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지난 뉴스를 통해서 4차례 보도해드렸는데 오늘은 여론조사 내용을 정리한 신익환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 기자, 먼저 이번 여론조사가 추석을 앞두고 진행했던 거죠? 먼저 네. 어떤 내용으로 진행됐는지 설명해 주시죠. 크게 4가지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됐습니다. 우선 원희룡 도지사의 도정 수행 평가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가능성 등 도지사에 대한 인식하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와 차기 대선 예상 후보 선호도 등 국내 선거 현안, 그리고 도민들이 느끼는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인식, 마지막으로 제주 지역 언론 신뢰도에 대한 조사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먼저 제일 관심 가는 부분일 수 있는데 네. 원희룡 지사의 도정 수행 능력 평가, 이 결과부터 한번 분석해 볼까요? 네, 민선 7기 원희룡 도지사의 도정 수행 능력에 대한 도민들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네. 긍정평가가 49.7%, 부정평가 42.3%로 오차 범위 밖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섰습니다. 지난달 실시한 KBS 여론조사와 비교를 해보면 긍정평가는 6.5%포인트 올랐고 부정평가는 3.6%포인트 내려갔습니다.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서는 이른바 골든 크로스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그 원지사의 도정 수행 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도민이 더 많아졌다. 지난 여론조사에 그렇습니다. 비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앞서 6월과 8월에 KBS가 실시한 2차례 여론조사에선 긍정평가보다는 부정평가가 높은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났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섰습니다. 일단 추석을 앞두고 원희룡 지사가 코로나19와 관련해 구상권 청구 등 방역 행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한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그리고 최근 개인 SNS나 언론 매체 인터뷰 등을 통해 정부 정책이나 현안 이슈 등의 날선 비판을 하면서 지지층을 끌어모으고 있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원지사 행보가 이런 어떤 정치적 이슈로 좀 풀이가 되는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이런 질문도 해봤죠. 만약에 원희룡 지사가 다음 지방선거에 도지사로 3선에 도전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건 좀 어떻게 나왔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원 지사가 다음 지방선거에 나서는 상황을 이제 가정해서 3선 지지 의향도 물어봤는데요.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39.2%, 지지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53%로 응답자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도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와는 별개로 지지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더 많은 건데요. 그렇네요. 중앙 정치권의 이슈에 대해선 목소리를 내면서 제2공항을 비롯한 제주의 갈등 현안에 대해선 소통이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 지사의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가능성에 대해서도 도민들의 생각을 물었는데요. 원 지사의 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가능성이 높다 20%, 가능성이 낮다 67.3%로 부정적인 응답이 더 많았습니다. 지역과 연령, 정치 성향 등 모든 집단에서 가능성이 낮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적어도 이번 여론조사에 응답한 도민들의 대부분 좀 절반 이상은 네. 도지사 3선 지지 의향과 국민의힘 대선 가능성 모두 낮다고 지금 그렇습니다. 응답을 하긴 하셨는데 만약에 원지사가 야당의 대선 후보, 최종 후보로 됐을 때도 가정에서 여쭤봤죠? 네, 원 지사가 야당 대선 후보가 됐을 경우 지지 여부도 물었는데요. 지지할 것이란 응답은 38.1%, 지지하지 않을 것이란 응답은 56.5%로 나타나 지지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18.4%포인트 더 높았습니다. 대부분 집단에서 지지하지 않을 것이란 응답 비율이 높게 나왔는데요. 하지만 60대 이상과 1차 산업 종사자 등 특정 집단에선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전통적인 보수층에서 지지 기반을 다지고는 있지만 범위를 넓히기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질문 말고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에서 대해서도 지금 물었죠? 그렇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서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습니다. 최근 실시된 전국적인 여론조사에선 부정평가가 높은 편이죠. 이 같은 전국적인 평가와는 다르게 긍정평가가 52.4%로 부정평가보다 8.2%포인트 더 높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총선 이후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긍정평가 비율이 70%에 가까웠는데요. 5달 만에 17%포인트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부정평가 비율은 19%포인트 이상 늘어서 전국적인 하락 추세와 비슷했습니다. 그렇군요. 긍정평가가 절반을 넘긴 했지만 하락 추세는 전국과 비슷했다는 그렇습니다. 내용.
차기 대선에 대한 여론조사 내용은 어떻습니까? 네, 차기 대선이 2022년 3월에 진행이 되는데요. 네. 도민들에게 차기 대선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그 결과 현 정권 유지를 위해서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답변이 40.6%로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오차 범위 안에서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라는 응답이 27.2%, 여야 거대 정당의 심판을 위해 제3의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라는 답변 순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도민들은 적어도 이번 여론조사에서만큼은 현 정권 유지를 조금 더 원하는 것 같다라는 반응인 거고 무엇보다 관심이 높을 것 같은데 차기 대선 예상 후보도 조사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차기 대선 예상 후보 선호도도 조사가 됐는데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23%,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5%로 두 예상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였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12.4%로 이재명 지사와 오차 범위 아니었습니다. 이어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4.1%, 홍준표 무소속 의원과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1.8%, 심상정 정의당 대표 1.6% 순이었습니다. 업승과 잘 모름 등 부동층도 31.9%나 되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그렇군요. 이번 이 여론조사에서만큼은 뭐 이낙연, 그다음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어서 원희룡 지사가 지금 세 번째로 나왔는데 그렇죠. 이재명 지사랑도 지금 원 지사랑 이 오차 범위 안에서 그렇습니다. 안에 있단 말이죠. 네.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번 여론조사에서 원지사의 대선 예상 후보 선호도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2.4%였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지난해 1월 실시된 KBS 여론조사보다는 5%포인트가량 올랐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추석 연휴 전 코로나19와 관련해 원지사가 구상권 청구 등 적극 대처를 한 점과 현재 도지사이기 때문에 원지사가 대통령이 됐을 때 제주도의 발전 등 도민들의 이 기대 심리가 작용을 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이번 여론조사는 제주 도민의 한정에서 진행이 됐죠. 원지사가 제주를 대표하는 정치인인 만큼 기대치가 있을 건데요. 그런 점에 비춰볼 때는 원지사 측이 이번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또 한 가지 더 또 제가 궁금한 네. 게 지금 대선 후보 선호도에서는 원지사가 지금 3위로 나왔고 하지만 이번 여론조사 응답자들의 좀 상당수는 원지사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도 낮다고 봤단 말이에요. 이건 좀 어떻게 보면 상충되는 결과인데 그렇죠.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도민들은 원지사의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기 대선 예상 후보 선호도는 상승을 했는데요. 네. 일부 전문가들은 제주도민들이 현실적인 판단을 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현직 프리미엄과 기대 심리 등으로 차기 대선 후보로 원지사를 선택은 했지만 실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기대 심리와 현실적인 네. 판단이 좀 달랐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군요. 정당 지지도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총선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가장 높았습니다. 네. 민주당이 38.9%, 국민의힘 17.7%, 정의당 6.6%, 국민의당 3% 순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은 4월 총선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나타냈고 총선 이후 꾸준히 올랐던 국민의힘은 지난달보다 3%포인트 떨어지며 상승세가 꺾였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번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이런 정치 지형의 변화도뿐만 아니라 네. 코로나19 이후에 명절 문화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도민 인식도 여쭤봤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먼저 좀 재밌는 질문을 해봤습니다. 벌초 문화가 어떻게 바뀌겠느냐 이렇게 물었는데요. 응답자의 62.8%가 변할 것이라고 했고 변화 없을 것이라는 답변은 35.7%였습니다. 친척이 함께 모이는 차례 문화에 대해선 앞으로 변할 것이라는 응답이 71.7%로 높았고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27.2%에 그쳤습니다. 단 차례 음식을 직접 집에서 만드는 문화에 대해선 변할 것이라는 응답 51%,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 47.9%로 오차 범위 안에서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확실히 이번 추석만큼은 또 벌초 문화가 좀 바뀌었다라는 평가도 많이 있긴 네. 했는데 이런 응답도 실제로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긴 했네요. 네. 지금 코로나19로 명절에 대한 도민 인식도 변하고 있는데 제주 지역 언론 신뢰도 이것도 확인해봤죠? 그렇습니다. 신문과 방송사를 포함한 제주 지역 언론사를 어느 정도 신뢰하는지 물었습니다. 응답자의 55%가 신뢰한다고 답했고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응답 비율은 40.7%였습니다.
KBS 제주가 지역 공영 방송으로서 수행해야 하는 역할에 대해서도 물었는데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5.8%가 지역 시사 뉴스라고 답했습니다. 지역 토론 프로그램과 지역 다큐멘터리 제작이 각각 12%대로 뒤를 이었고 지역 교양 정보 프로그램과 지역민을 위한 음악회, 강연의 순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이번 여론조사 개요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번 여론조사는 KBS 제주방송총국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디오피니언에 의뢰해 지난달 26일과 27일 이틀 동안 도내 만 18살 이상 도민 811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유무선 전화 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습니다. 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4%포인트, 응답률은 19.6%입니다. 질문 내용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신익환 기자 고생했습니다.